안녕하세요. 친절한 그래픽입니다.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유튜브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들어주시는 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친절한 그래픽.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블렌드 모드라고 하면은 레이어 아래랑 위가 있을 때 위아래가 겹칠 때 그거를 그대로 겹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둡게 하거나 조금 더 밝게 하거나 내지는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위와 아래를 투과하는 명도나 색상과 채도를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레이어에서 보통은 많이 해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블렌드 모드는 있지만 가장 여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레이어들을 눈을 많이 꺼놨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눈을 다 끄고 이 파일은 다운받아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있어요. 자, 단색에 가까운 종이 배경, 얘 눈을 켜보면은 중간 톤 명도에 갈색 종이가 깔려 있죠. 그래서 최대한 얘는 중간 정도 색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양한 색 배경인데 얘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어둡게 합성이라고 있고 밝게 합성, 노말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노말의 두 개를 폴더를 켜보시면은 폴더에 눈을 켜보면은 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왼쪽은 검은색, 오른쪽은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명도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이게 채도나 색상 같은 게 섞이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그라데이션이고 이거는 RGB 레벨 단계 0부터 255까지를 30 정도씩 끊어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둡게 합성을 눈을 켜보면은 요렇게 되고요. 어둡게 합성 폴더 꺽쇠를 열어보시면 안에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번 리니어번 다커 컬러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큰을 한번 보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다큰 폴더의 꺽쇠가 열리고 이 안에 여기 다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여기 블렌드 모드 열어보시면 다큰으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근데 왜 의도치 않게 녹색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녹색이라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색깔이 투과돼서 같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어둡게 합성은 5개예요. 여기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번, 리니어번, 다커 컬러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개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5개 전부 다 블랙은 투과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개에 다 공통점인데요. 255로 돼 있는 여기 하얀색 부분 있죠. 요게 다 투명해졌죠. 지금 여기도 투명하고 없죠. 그래서 5개 공통된 기능은 어둡게 합성에 잘 기억해 주세요. 어둡게 합성의 공통된 기능은 검은색은 살리고 흰색은 투명하게 만듭니다. 밝은 색일수록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보다 밝을 수 없으니까 흰색은 투명해지고 그리고 검은색보다 어두울 수 없으니까 어두울수록 남겨지기 때문에 검은색은 다 남겨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투과되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다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영역은요 아예 아무 작업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아예 불투과예요. 그러다가 한 90 정도 이상 될 때부터 그나마 아래가 조금 투과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색감이 뚫고 올라와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회색으로 투과가 돼야 되겠지만 밑에 갈색이 있다 보니까 이 갈색이 투과돼서 올라오는 건데 이 와중에 어느 정도 이상 밝아지면 또 아예 다 투명해져요. 한 210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또 완전히 투명해지게 되는 거죠. 흰색이나 이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플라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블렌드 모드가 멀티플라이로 돼 있죠. 원래 노말이면 이런데 이제 멀티플라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얘는 밑에 있는 색깔이 위를 뚫고 올라오는 현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멀티플라이가 가장 어둡고 밝은 거에 투과율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5개 다 비교해 보면요. 가장 멀리까지 가장 자연스럽게 아래가 많이 보이면서 투과되는 게 바로 멀티플라이고요. 밑에 있는 색깔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효과 같은데 기본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림자 같은 거 할 거 없을 때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나 그럴 땐 좀 다르겠지만 멀티플라이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투과율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컬러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아래에 있는 색깔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얘도 밑에 있는 색깔이 올라온 거고 얘도 밑에 있는 색깔이 올라온 건데 이거는 왜 녹색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 얘는 왜 갈색기가 들어가느냐. 자, 다큰 같은 경우는요, 위에 있는 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컬러 번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색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색깔을 더 어둡게 해주는 역할이 돼버린 거죠. 얘도 역시 블랙은 남겨지고요. 어두운 갈색이 되죠. 그러다가 흰색은 또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번으로 가볼게요. 자, 리니어 번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멀티플라이랑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투과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처럼 밑에 있는 애의 질감이 굉장히 잘 비칩니다. 다만 멀티플라이보다는 위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을 더 많이 내뿜어요. 그래서 멀티플라이보다 리니어 번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멀티플라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니어 번이 더 아래 있는 색깔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죠. 얘는 회색으로 투과되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약간 갈색기가 돌죠. 컬러 번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역시 흰색은 투명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커 컬러의 경우에는 다큰과 굉장히 비슷한데 다커 컬러의 경우에는 여기가 자 밑에 있는 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그래서 여기처럼 녹색기가 올라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간쯤부터 이제 투과가 되기 하는데 투과가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을 조금 헛나왔는데 투과가 안 돼요. 아예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서 아예 그냥 투과가 되면 되고 투과가 되면 아예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투과가 안 되면 아예 불투명해지고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다커 컬러가 이 5개 중에 가장 이제 아래 있는 거를 이렇게 비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중간 명도에서 그냥 보일 건 보이고 안 보일 건 안 보이고 딱 이렇게 돼버려서 좀 극단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큰부터 다커 컬러까지.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설명만 이렇게 듣고서 이해하기는 솔직히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그냥 한번 쑥 듣고 넘어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둡게 합성이 아니라 밝게 합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둡게 합성 켜두고 친절한 그래픽. 자, 라이튼 스크린, 컬러 닷지, 리니어 닷지, 라이터 컬러. 대충 느낌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큰의 반대가 라이튼이고 멀티플라이 반대가 스크린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서의 작업은 흰색은 남겨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 라이튼부터 라이터 컬러까지는 밝게 합성이니까 밝은 색일수록 남겨줘요. 그러니까 흰색보다 못 밝아지니까 흰색이 다 남겨지는 거죠. 5개 전부 다 흰색은 남겨지고 예측이 되시죠? 그 다음은 검은색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죠. 어두운 색일수록 사라지게 되는 거. 그래서 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얘도 역시 여기가 아랫색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보랏빛으로 여기에 중간 톤에서 생기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투과될 때. 그리고 자, 멀티플라이처럼 스크린도 투과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많이 비쳐요. 그래서 이제 빛이 번진다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멀티플라이랑 스크린은 정말 많이 쓰여요. 이따가 이것만 또 따로 알아보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러 닷지는 컬러 번의 반대겠죠. 그래서 얘도 흰색은 남겨지는데 어느 정도 명도에서 어두워지는 구간에서 아래의 색깔을 밝혀주는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노란 계열의 색으로 바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검은색은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닷지, 스크린이랑의 차이점을 보세요. 스크린은 그냥 흰색이 쓱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리니어 닷지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애가 스크린보다는 좀 아래 있는 애의 질감이 투과가 돼서 여기에 약간 노란 컬러가 올라오죠. 스크린은 그게 덜해요. LINEAR 붙은 애들이 조금 더 강렬하고 아래든 위든 색깔을 많이 내뿜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크린보다는 강렬하죠. 그래서 리니어 닷지나 리니어 번도 많이 쓰여요. 투과할 때 내가 밑에 질감이 더 도드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래쪽이 조금 더 스크린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는 게 여기 밑에가 좀 더 질감이 도드라지니까 이게 좀 더 좋은 느낌인 것 같다. 그러면은 스크린 대신에 리니어 닷지 쓰거나 멀티플라이 대신에 리니어 번 쓰거나 그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대충 예측이 되시죠? 얘도 중간 명도쯤에서 이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생길 때 보여질 건 싹 보여지고 안 보여질 건 다 투명해져 버리는 거죠.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섞여서 서로 위아래가 투과돼서 보이는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 마지막 거는 좀 극단적으로 뚝뚝 끊겨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커 컬러와 라이터 컬러가 극단적이라서 자주 쓰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느낌이 독특하니까 또 이걸 좋아해서 쓰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합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나름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멀티플라이랑 스크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그래픽. 여기 HD 월페이퍼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920이라고 써져 있는 걸 열게요. 여기에다가 좀 아까 전에 작업했던 그 종이보다는 조금 밝죠. 자, 여기에다가 글씨 같은 걸 그냥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올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 캘리그라피라고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열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쓴 캘리그라피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선택, 복사,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로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볼게요. 오, 이미지가 꽤 크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줄일게요. 쉬프트 안 눌러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쳐가지고 확정을 지어놓죠. 여기서 이 검은색이 완벽히 검은색은 아니에요. 100% 검정색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검은색 같지만 여기 보면 약간 희끗희끗 회색도 있고 그래요. 자, 이거를 굳이 여기 있는 흰색을 없앨 필요 없이 바로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를 해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흰색은 사라지죠. 자, 다크는 불투과가 되는 구간이 좀 생겨버리고 멀티플라이가 가장 자연스럽게 투과되고 컬러버는 아래에 있는 색깔이 좀 위를 뚫고 올라오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은 약간 붉은 갈색이나 붉은색들이 튀어 올라오죠. 리니어 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라이보다 리니어 번이 더 어둡게 보이죠. 아래랑 위랑 또 동시에 같이 더 많이 투과가 되고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다커 컬러는 여기 외곽 같은 데가 아예 투과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다커 컬러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스며든 듯한 느낌을 주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멀티플라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요거 레이어를 여기서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한 개 더 복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카피본을 만들어 줬죠. 이 카피본은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흰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헷갈리니까 다시 노말로 돌아가 보죠. 그럼 글씨를 흰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지금 흰 배경이랑 검은 글씨를 반대로 돌리면 되죠. 자, 이거 우리 레벨 할 때 배운 적 있습니다. 컨트롤 I고요. 이미지에 애저스먼 가셔서 인버트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글씨가 색깔이 바뀌게 되죠. 반대로 색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블렌드 모드도 반대로 해서 검은색을 사라지게 하면 되겠죠. 밝게 합성해 스크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열어서 스크린으로 해주게 되면은 하얀 글씨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내가 뭐 흰색으로 다시 작업을 하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다른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만약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작업한 멀티플라이로 작업해줬던 요 레이어 있죠. 밑에 있는 레이어. 요거를 다시 선택을 해줄게요. 이거를 검은색이나 흰색이 아니라 뭐 녹색이나 보라색이나 뭐 분홍색 이런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글씨에다가 색을 입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어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레이어는 이렇게 네모나죠. 이 글씨가 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씨의 외곽이 지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멀티플라이로 해서 흰색이 안 보이게 해줬을 뿐이지 사실 데이터의 흰색의 여기 네모는 남아는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직접적으로 글씨를 색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레이어 전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요 레이어죠. 요 레이어 멀티플라이 돼 있는 거 여기 위에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글씨를 덮어가지고 빈 레이어죠. 이 빈 레이어에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빈 레이어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 레이어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을 전경색으로 지정을 해요. 뭐 분홍색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분홍색을 지정을 해볼게요. 전경색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Alt 백스페이스나 Alt 딜리트 같은 걸 눌러주면은 이제 내 선택 영역이 이 빈 레이어에 들어가도록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요 레이어 2번 이 분홍색 레이어를 위로 덮은 거죠. 이 분홍색을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볼게요. 자, 스크린은 항상 자기가 가진 색보다 밝아지고 아래도 밝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노말일 때 스크린으로 아래 여기만 투과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백그라운드까지 같이 투과가 됩니다. 이 밑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원치 않는 여기 부분까지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글씨 부분 경우에는 검은색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크린이 제가 생각한 색과 유사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거를 얘한테 백그라운드에는 들어가지 않길 바라고 얘한테만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이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줄 겁니다. 여기 요 레이어 2번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게 되면은 멀티플라이가 있는 곳으로 투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투과가 되면서 글씨에 컬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빈티지한 걸 꾸미고 싶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료만 있으면은 검은색으로 된 그 그림 자료만 있으면은 검은색으로도 합성을 할 수 있고 흰색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컬러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멀티플라이랑 스크린으로 하는 가장 흔한 합성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친절한 그래픽. 블렌드 모드는 아마도 한 3단계 많으면 4단계 정도의 한 3편 혹은 4편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어둡게와 밝게,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둡게 합성은 어두운 색일수록 남겨지고 밝은 색일수록 사라진다. 그러니까 검은색은 남겨지고 흰색이 사라지고, 반대로 밝게 합성은 흰색일수록 남겨지고 검은색일수록 사라진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멀티플라이와 스크린 같은 걸로 가장 많이 쓰고, 그 이유는 투과율이 좋아서 아래가 이제 많이 보여서 기본 설정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